정윤선 교수의 재능기부 영상 이름하여 유기화학 2편. 반갑습니다. 정윤선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적외선 분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단원에 408페이지에서부터 적외선 분광법을 위한 배경 지식을 411페이지, 11페이지가 뭐야? 411페이지죠. 412페이지군요. 412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일단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며 막 이렇게 시야가 백지화가 되면서 하얘지면서 뭐 막 이 세상을 이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 막 들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가 좀 이 딱딱한 내용 말고 좀 부드러운 내용을 편리하게 좀 설명을 쉬운 예시로 조금 부드럽게 좀 바꿔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만 마시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유리컵이 있습니다. 유리컵이 있어요. 여기에 뭐 깨끗한 물을 담아도 좋고, 뭐 설탕물을 담았다고 칩시다. 뭐 어쨌든 투명한 물을 담았다고 쳐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손전등으로 후레쉬를 딱 비춰가지고 빛을 딱 쬐어주게 되면 이 빛이 물속을 통과하겠죠. 통과해서 분명히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들어갈 때 빛을 I1이라고 하고, 이제 통과해서 나오는 빛을 I2라고 했을 때, 이 I1이라고 하는 빛과 I2라고 하는 빛이 똑같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절대 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빛이 흡수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흡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물속이라든지 물 자체 분자가 빛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한 빛만이 추가로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입사광, 그 다음에 이거를 투과광. 자, 노란색으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적어 드릴게요. 들어가는 빛, 요거 I1을 입사광이라고 부르고, 들어가는 빛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뚫고 나오는 빛을 투과광이라고 하는데, 이 빛을 I2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이 빛의 에너지라든지 이 빛의 양이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통상은 에너지 양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입사광이 투과광보다는 빛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요. 흡광되기 전에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걸 이해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제 예시를 지우기. 자, 실제로 실험 도구 중에는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예시로 보여드렸던 유리컵의 역할하는 얇은 요런 네모난 상자의 형태의 얇은 유리 그릇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큐벳이라고 부릅니다. 큐벳이라고 불러요. 예, 대신 유리 재질이 아니라 석영 재질, 즉 크리스탈 재질로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깨끗하게 물 같은 용매를 이 안에다 이렇게 채워 넣고요. 용매를 채워 넣고요. 이렇게 채워 놓고 여기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분자를 이 안에다 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인 물질이 A라고 하는 A 분자를 녹일 경우도 있고 B라고 하는 분자를 녹이는 경우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입사광 I1이 들어갔는데, 이때
이 A라는 물질을 녹여놓은 용액을 통과해서 나오는 투과광을 I2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물질만을 녹여놓은 용액을 투과해서 나오는 투과광을 I2 2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2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사광 I1이 딱 들어올 때 A라는 분자가 이 I1이라고 하는 빛 중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종류와 양이 다르고, B라는 분자가 또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흡수할 수 있는, 적어드릴게요.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종류와 양이 다르다. 종류와 양이 다르다. 지금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유기화학 분자는, 자, 여기다 필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유기화합물은 빛의 종류가 여러분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빛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를 여러분 책에, 지금 책에 411페이지 아래쪽에 그림 12.19번 페이지 411페이지의 그림 맨 아래쪽에는 12.19번을 보면 빛의 종류가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등등등등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거 별표예요. 별표 여러분. 유기화합물은 통상 적외선에 해당되는 빛, 적외선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갖는 빛을 흡수한다.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뭐냐면은 유기화합물 내에 존재하는 구조상 존재하는 작용기에 따라,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흡수되는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죠. 미안합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글씨를 좀 개판으로 써도 좀 이해를 해줘요.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적으려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글씨를 너무 휘갈겨 써서 좀 싫은가? 미안해요. 조금 이게 좀 지우고 그럼 다시 써줄게요. 요 문장만. 유기화합물 구조상 존재하는 작용기의 종류에 따라 흡수되는 자꾸 자외선이 된다. 미안해요. 적외선입니다. 흡수되는 적외선의 진동수 영역과 빛의 흡수량이 각기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요. 자,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교수가 이렇게 다른 책에 있는 그 그림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책을 구매한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맥머리 유기학 책을 서점에 가서 구매한 지 2시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나 도표가 전 PPT 파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재, 일반학 교재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에 해당되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분자의 결합은 계속 움직입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초당 몇십 회나 몇백 회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옆에 탄소라는 게 있고 이렇게 수소가 있는데요. 탄소와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1초 동안에 몇십 회에서 몇천 회, 몇만 회 막 이렇게 그 일정한 초당 일정 수의 진동수를 가지면서 진동 운동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운동을 신축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었다가 이제 동시에 늘어났다가 동시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비대칭으로 한쪽이 늘어날 때 한쪽이 줄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동하는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은 신축 운동인데 오른쪽의 운동은 회전 운동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부러진 운동, 구부림 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탄소의 수소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위처럼 오므려지는 운동, 오므려졌다가 펴졌다가 오므려졌다가 펴졌다 하는 그런 운동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비대칭적으로 한쪽으로 같이 쏠렸다가 다시 반대로 쏠렸다가 이러면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진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로 흔드는 거라면은 이거는 좌우로 흔드는 거라면 오른쪽 왼쪽으로 더듬이 흔들듯이 흔든다고 본다면 이거는 앞뒤로 좌우가 아니라 앞뒤로 토끼기가 앞으로 넘어갔다가 뒤로 넘어갔다가 하는 식으로 운동하는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팅은 꼬인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든 그림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 책의 페이지 4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분자가 진동할 때는 초당 몇 번, 이러한 행동들을 초당 몇 번 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각 결합마다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마다 또는 탄소와 산소 간의 결합마다 탄소와 질소 간의 결합마다 이 결합들마다 이러한 진동 운동이라는 게 초당 몇 회 계속 꾸준히 반복된다는 진동 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여러분께 필기해드렸던 내용 중에 교수가 이렇게 적어드렸을 거예요. 유기화합물은 적외선에 해당하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흡수한다.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이 진동수가 500cm per 뭐 이게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동수의 단위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A라고 하는 분자의 어떤 특정 탄소와 탄소 간의 이 결합 있잖아요. 이 결합이 진동하는 진동수가 1초 동안에 흔들리는 진동수가 50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갖는 빛이 적외선 영역에 있다면 여기서 적외선 빛을 쪼여주게 되면은 정확히 이 A라고 하는 물질은 500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는 빛만 흡수를 100% 하고 600이라든지 300이라든지 이런 진동수를 갖는 그러한 빛들은 그냥 투과시켜 버립니다. 요 500에 해당되는 자기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만 흡수를 해요. 교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요. 자, 그러면은 먼저 결론으로 빡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봐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자, 그래서요.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적외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외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IR 스펙트럼 이렇게 부르는데요. 뭐 그다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책에도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외워주시는 게 맞는데 페이지 413페이지 아주 자세히 표 12.1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밑에 있는 게 진동수입니다. 4천에서부터 대충 1000까지 해당되는 범위로 적외선의 진동수 범위를 잡아놓고 어떠한 특정 물질을 이렇게 큐벳에다가 담아가지고 적외선의 빛을 4000 진동수에서부터 1000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을 갖다 쫙 조여줬는데 옆에 요거 10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집어넣는 빛을 I1, 튀어나오는 빛을 I2라고 했을 때 이거의 빛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빛의 양을 지금 여기에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사광의 빛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튀어나오는 빛, 즉 투과광의 빛의 양을 갖다가 Y축으로 이제 해놓고 뭐 흡수량이라고 투과광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투과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벳을 통과하는 빛의 흡수량을 조사를 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서가 많이 됐으니까 낙서를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잘 보세요. 자, 진동수가 4000에 해당되는 적외선에 해당되는 빛을 시료 샘플, 즉 큐벳에 담겨져 있는 시료 샘플에다가 빛을 쏴줬습니다. 그래서 투과돼서 나오는 빛 I2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90% 넘게 해당되는 빛이 그냥 통과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약간 10%도 못되게 한 5%에 해당되는 빛만 흡수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3800, 3600, 3500 이때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유독 한 3300이라고 하는 진동수를 갖는 적외선의 빛을 갖다가 딱 조여줬더니만은 이 지점에서 무려 27%만이 투과돼서 나오더라. 27%?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100에서 빼면 얼마니? 그치? 73%의 빛이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조여주는 빛에 진동수가 3300에 해당되는 이 진동수를 갖는 적외선이라면 빛이 그냥 73% 확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보는데 좀 방해되니까 이 3300뿐만 아니라 여기 3000 근처에 딱 보니까 이 전체 요 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피크를 보면 3000에서부터 2800 사이에 갑자기 흡수율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빛의 흡수율이. 왜 그러냐? 여기 적혀져 있는 게 뭐냐면요. 탄소와 수소 간의 스트레칭이 뭐냐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요 진동 운동 있잖아요. 이 진동 운동이 3300 진동 아니면은 3000에서 2800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동을 보여주는 결합이거든요. 탄소산소 단일 결합이 이 진동수에 해당되는 빛만 흡수를 해서 그런 겁니다. 늘어났다 줄었다 초당 3300회 울렁울렁 되면서 진동을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빛이죠. 빛도 1초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딱 오는 게 바로 진동수 1개입니다. 1초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10번 반복되면 진동수가 10. 이 올라갔다 볼레자리로 빛이 오는 요 파동이 한 번 반복되는 게 1초 동안에 100번 반복되면 진동수가 10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자의 결합이 울렁울렁대는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갖는 적외선 영역의 빛만이 적절히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외선 흡광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더 얘기할까요? 탄소 3중결합 있잖아요. 탄소 3중결합은 여기 좀 내려볼까요? 여기 이게 얼마냐면요. 2250 정도 됩니다. 225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대략 70%까지, 즉 무슨 말이냐면은 30% 정도는 흡수가 되고 70% 정도는 그래도 투과시키는 그런 빛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탄소 3중결합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신축 운동이 활발한 녀석입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빛만이 흡수가 된 게 여기서 일어나서 이런 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H2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CH2 밴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 앞에서 봤던 그림 중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요거 밴딩 있잖아요. 밴딩 바이브레이션 이게 진동이란 뜻이거든요. 밴딩은 뭐냐면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팔다리를 흔드는 것처럼 흔드는 걸 밴딩이라고 하는 건데 결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특히 어디서 CH2라고 하는 그쵸? 탄소 옆에 수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CH2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수소 두 개가 밴딩처럼 흔들리는 그 진동수에 해당되는 진동수가 얼마냐면은 대충 14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 녀석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흡수율이 어디까지 50%가 넘게 한 42%만 빛이 투과되고 나머지 58%가 흡수가 되는 것처럼 조사돼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딱 한 종류의 물질만 딱 큐벳에다가 담아놓고 찍어놓은 결과예요. 물질 A라는 거 딱 하나만 담아놓고 빛을 투과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 스펙트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적외선 흡광 스펙트럼의 결과 요게 하나 딱 나왔는데 A라는 물질이면 여기서 반드시 흡광 스펙트럼이 나와 주셔야 돼요. 흡광 피크가 꼭 나와 줘야 돼요. 왜? 분자 구조상에 탄소 수소 단일 결합, 탄소 삼중 결합, 탄소 CH2 이 부분 요게 반드시 A라는 분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흡광이 꼭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이는 표 11.3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결합이 있는 경우에 요런 영역에서 흡광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413페이지에 표 12.1 있잖아요. 12.1은 이것보다 더 자세합니다. 그 표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이거는 인텐시티 색입니다. 여러분 표에도 색이라는 말이 정확히 흡수의 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흡수가 강하다. 흡수가 적당하다. 흡수가 약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흡수가 약한 거. 흡수가 이런 게 강한 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건 요런 걸 갖다가 흡수가 적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넓음을 영어로 broad라고 하는데 여러분 표 12.1 번역서에는 넓음이란 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넓다는 얘기는 픽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랑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랑 흡광될 때 아주 뾰족하게 흡광되는 경우가 있고 넓은 영역에 의해서 흡광이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으냐 좁으냐 가지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렇게 이게 바로 흡광 분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책에서 알케인, 알켄, 알카인, 즉 탄소 단일 결합, 탄소 이중 결합, 탄소 삼중 결합에 대해서 어느 부위에서 흡광이 되고 어느 부위에서 강하게 흡광하는지 넓게 흡광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다 어디에 나온다? 여러분 책에서는 413페이지 표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셔도 똑같은 결과인데 자,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은 뭐냐면요. 요 그림은 잠깐만요. 이건 헥세인이 아닌디 몸이 어쨌든 자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 세 가지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림이 여러분 책 413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그림 12.20에 A번 그림하고 요 그림이 똑같습니다. 스펙트럼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책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헥세인의 분자 구조에 헥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적외선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여러분 책에는 A번에는 나와 있는데 헥세인이요.
이 책에서는 지금 디케인이 지금 찍혀져 있는 건데 헥세인이나 디케인이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오로지 탄소와 수소 간의 단일 결합밖에 없는 분자 구조이다 보니까 탄소 단일 결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 영역이 똑같아서 지금 그림이 똑같습니다. 탄소와 수소 스트레칭은 3000에서 2800 사이에 넓게 픽이 아주 깊게 강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413페이지에 그림 12.20의 A번 보고서 지금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편의상 지금 화면에 보이는 PPT 가지고 PPT에 나오는 그림 가지고 한번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잘 봅니다. 여기는 이 그림은 밑에 있는 그림은 탄소 이중결합이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클로펜텐이라고 하는 오각형의 이중결합이 있는 녀석인데요. 탄소 이중결합이라고 하면 반드시 요 지점은 어느 지점? 1600 근처에 있는 픽이 반드시 흡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림 12.20의 B번을 보면 탄소 이중결합을 나타내는 이 픽이 1600 근처에서 흡수가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탄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는 딱 3050 근처에서 흡수가 꼭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때요? 여러분 그 B번 그림의 왼쪽에 요 픽이 보이시나요? 보이면은 분명히 탄소 이중결합이 있으면서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탄화수소의 구조라는 걸 이 흡강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탄소 3중결합은 항상 어디서 나온다? 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2150 근처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요 픽이 여러분 그림 12.20의 C번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3중결합 옆에 수소까지 있다 그러면은 요 픽이 반드시 나와 주셔야 돼요. 3300에서 요 픽이 반드시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거의 지문 수준입니다. 어떤 분자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그 여러분 책에 C번 그림과 이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 똑같은 그림이에요. 옆에 이렇게 넓은 것도 나오고 지저분한 것도 나오고.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죠. 표시 안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일수록 3000에서부터 2800 사이에는 반드시 이 넓은 게 꼭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서 지금 따라 맞춰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서부터 실전. 인생은 실전이야. 적외선 스펙트럼 실전이야. 이거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책의 페이지 414페이지에 위에 보면 점 땡땡땡땡 4개 찍혀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414페이지에 점 빨간 점으로 땡땡땡땡 4개 찍혀져 있는 건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그림 12.21번 그림 12.21번 이거 암기하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간고사 보실 때 유기학 중간고사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요. 자, 그림 12.21번 보면 질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이 있을 때 흡광이 일어나는 진동수의 영역. 삼중결합인 삼중결합인데 탄소 3중결합이냐 탄소 질소 3중결합이냐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흡광이 일어나는 영역. 그다음에 탄소 산소 간의 이중결합, 그다음에 탄소 질소 간의 이중결합, 탄소와 탄소끼리의 이중결합이 있을 때 흡광이 일어나는 영역. 이런 영역이 명확히 사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초 중에 센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알코올 종류는 이렇게 넓고 브로드한 넓은 픽이 3,400에서 3,200 사이에 걸쳐서 반드시 꼭 나타납니다. 이게 OH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흑광 영역이에요. 분자 구조가 요럴 때 여기 안에는 당연히 탄소 수소 간의 단일 결합이 있으니까 3000에서부터 2800까지의 넓은 밴드, 이게 반드시 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탄소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이 알코올에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픽이 바로 요 픽입니다. 1050 전후로 이 근처에서 뾰족하게 나온 녀석이 바로 뭐다? 탄소와 산소 간의 단일 결합이 보여주는 흑광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이해하시고서 415페이지에 예제를 풀어보시면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밑에 붙어 있는 문제들도 잘 보면은 그 진동수 몇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 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값을 표와 맞춰 가지고 대답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415페이지 아래쪽에 12.8 몇 가지 일반적인 작용기의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알케인의 경우 어디서 흡수가 일어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416페이지 알카인, 탄소 3중결합이 나오는 영역에서는 3중결합이 있는 영역에서는 어디서 흡수가 되느냐, 417페이지 맨 위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죠. 거기서 흑광이 주로 일어난다.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책의 위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책 보고 계세요, 여러분? 책 보고 계셔야 됩니다. 4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알켄하고 알케인에 대해 설명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알켄이죠. 자, 알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여기를 지금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런 거를 외워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게 뭐예요? 이서입니다. 이서. 이거 이서죠. 이서면은 주로 핵심적으로 나오는 픽이 어디다. 이거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산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넓은 밴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넓은 밴드는 OH기가 있을 때나 나오는 건데 이 이서는 절대 OH기가 아니니까 없어요. 알코올하고 달라요. 탄소수소 단일 결합이 있는 구조니까 여기서 피크 이렇게 나오는 거 맞고, 탄소 산소 간에 단일 결합이 있으니까 여기서 피크 나오는 거 맞고요. 이걸 보면서 이거 있어야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거 이해됐으면은 페이지 417페이지 맨 아래쪽,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의 417페이지 맨 아래쪽 알코올에서 나오는 내용 한번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봅니다. 418페이지 넘겨보면 그림 12.24를 보면 아까 교수가 신나게 설명했던 넓은 영역, 알코올에서의 넓은 영역, 요 영역,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또 똑같이 설명이 나와 있지요. 진짜 1050 근처에서 뾰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완전 지문입니다. 완전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민의 경우는 NH 결합 본드가 꼭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1차 아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봉우리가 뿔이 두 개가 있는 그러한 밴드가 나타납니다. 이 분자 구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보고 요 영역 3400에서 3200 사이에 뿔 연속 두 개, 이거 보이면 NH2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418페이지 그 아민 아래쪽에 카보닐 화합물은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용기가 있거나 요 작용기, 요거는 케톤기, 요거는 알데하이드기죠.
우리는 알데히드 뭐 이러고 싶지만 알데하이드 발음이 이건 오리지널입니다. 알데하이드 케톤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케톤 CO 더블 본드는 여기 1700에서 매우 샤프하고 아주 뾰족한 흡광이 나타납니다. 1700 근처에서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19페이지의 그림 12.26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PPT 화면, 제가 보여드리는 PPT 화면하고 똑같은 결과가 지금 419페이지에 그림 12.26 여기서 나오는 거나 여기서 보여주는 거나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서 나타내는 픽은 위치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1700 근처에서 꼭 나타나요. 그렇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 외워주면 여러분 되게 골치 아픕니다. 자, 그래서 419페이지에 쭉 아래로 읽어보시면 케톤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에스터의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정확히 언급을 하고 있죠. 일일이 읽고 눈치껏 봐주고 구별할 줄 아셔야 예제에서, 여러분 예제 12.5가 뭐냐면요, 42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도 12.5의 A, B는 그래도 쉬워요. A를 딱 보면은 탄소 이중결합 보이지, 그 다음에 탄소 수소 간의 단일 결합도 보이지, OH기도 보이지 하니까 어디서 밴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A번을 딱 보면 여러분이 눈치를 깔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B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3중결합 보이지, 탄소 산소 단일 결합 보이지, 탄소 산소 이중결합 보이지, 뭐 이런 거 다 보이지, 탄소 산소 단일 결합도 보이지 하니까 어디서 밴드가 나타나는지를 다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제 12.6번 같은 게 이제 어렵습니다. 스펙트럼을 턱하니 보여줘. 야, 이게 어떤 물질을 딱 찍었는데 말이야, 이 물질 딱 찍어보니까 이런 스펙트럼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알아맞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자 구조를.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에 그러니까 예제를, 앞에 있는 그 표 같은 거랑 설명을 보시면서 각종의 핵심 픽 같은 거를 딱딱 찝어내서 답을 할 줄 아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아래쪽에는 문제 12.9번 있잖아요. 9번도 어떻게 제대로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책 맥머리에 굽한 PPT 파일만 제 손에 있으면 지금 예제 12.6번, 문제 12.9번을 교수가 직접 풀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스펙트럼을 딱 이렇게 띄워놓고 요게 뭐고 요게 뭐다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서 풀어드리면 참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쉽게 전달이 될 텐데 지금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요. 일단 앞에서부터 교수가 떠들었던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그래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답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싶은 말이 있냐면요, 복습해야 된다, 공부 따로 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A와 B를 섞어서 C와 D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려고 한다. C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다. 그랬을 때 여기다 A와 B를 섞어 놓고 막 적고 끓여가지고 반응을 보냈을 때 과연 이 안에 C가 있나? 확인할 때 첫 번째 뭘로 확인한다? 분자량 같은 걸로 확인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매스, 질량 분석기를 돌려서 이걸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작용기가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IR 스펙트럼을 찍으면 됩니다. 지금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세 번째가 바로 NMR인데 NMR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탄소 골격 구조.
탄소 골격 구조를 제대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NMR을 사용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낼 수 있어요. 생성물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 C라고 하는 분자의 구조식을 알아낼 때 이걸로 판단해서 이 세 가지로 판단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해서 일단은 용도와 어떻게 보고 파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지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에 꼭 필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통상 연습 문제 여러분은 안 푸시죠. 왜냐하면 되게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 풀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전에 교수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적당히 이해됐다고 생각됐을 때 연필을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맛있는 밥을 잘 먹어서 맛있게 먹었다라고 외치려면 한두 스푼 떠가지고 먹고 나서 맛있네 하고서 바로 숟가락을 버리면 안 되고 밥그릇과 접시, 요리가 담겨져 있는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질 때까지 끝까지 다 긁어서 빡빡 먹어주셔야지 식사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공부도 잘했다고 얘기하려면은 이해가 된 상황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끈기가 없으면은 공부가 안 되고 그 끈기가 없으면 누구든 공부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423페이지에 말이에요. 423페이지서부터 428페이지까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반드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 연습 문제를 교수가 10문제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정답지 솔루션 구해가지고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연습 문제 중에 22번, 23번, 24번, 26번을 풀어보시면 일단은 질량 분석법에 대해서는 매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는 답을 보고 내 걸로 이해하시는 거, 안 되면 암기해 주시고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적외선 분광법은요. 이제 6문제 찝어드릴 건데 잘 봅니다. 자, 30번 다음에 31번 32번 그 다음에 34번 3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41번과 42번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현재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라면 41번과 42번 중에 문제 하나를 낼 것 같습니다. 41번 문제 볼까요? 41번 문제 보면은 A번은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매스 스펙트럼이고요. B번은 IR 스펙트럼입니다. 어떤 한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기계를 다 찍어봤다고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예측하여라? 그쵸. 그 물질, 측정한 물질의 분자 구조를 알아맞혀라, 예측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1번 문제와 42번 문제처럼 좋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친구나 주변 동기들한테 뭐 해야 되겠어요? 예, 그쵸. 맥머리의 유기와 구판의 해답지, 솔루션을 빨리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11문제를 교수가 찝어드렸는데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움되실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해야지 여러분 실력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며 다음 영상부터 드디어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정말 중요한 NMR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와, 이거 너무 이제 너무 뭐라고 나까 너무 이제 속물 같다 야. 어쨌든 간에 이런 대사를 할 줄이야.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